자, 수험생 여러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모처럼 현대소설을 공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김동리가 두 번이나 나오네. 김동리의 영마. 영마라는 김동리 작가가 여러분 아주 유명한 작가죠. 김동리의 감자라는 작품도 있고, 무녀도라는 작품도 있고, 그렇죠. 발가락이 닮았네. 이런 작품도 있어요. 여기서 영마의 뜻이 뭐냐? 여기 보세요. 영마살. 사람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운명.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집에 안 있고 계속 밖으로만 얘기 놔두는 사람, 너 무슨 역마살 꼈냐? 역마살 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여러분 좀 신비스러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아니면 어떤 인간의 어떤 운명,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운명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전체 줄거리 좀 길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소설의 대표적인 인물이 옥화, 주인공 성기, 그 다음에 계연.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빨간 거 실어놨죠. 여러분 영마라는 소설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 홍수가 나가지고 저기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 그 경계 부분에 화개장터가 있어요. 화개장터라는 노래도 있죠. 거기가 물에 잠겼죠. 섬진강 범람해가지고 그 화개장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자, 쭉 가면서 여러분 줄거리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화개장터에서 주막을 하고 있는 옥화는 아들 성기의 타고난 역마살을 없애려고 온갖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기가 운명적으로 그 역마살을 타고난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최장수 영감과 뭘 걸르는 그 채 있죠. 최장수 영감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채를 파는 거야. 근데 최장수 영감이 어린 딸 계연이를 데려온 거예요. 이름이 계연이야. 그래서 옥화의 주막에 찾아오고 계연은 주막에서 지나게 된다. 최장수 영감이 이 주막의 주인 옥화한테 자기 딸 계연이를 맡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계연과 성기가 어느 정도 연령대가 맞는 거야. 그래서 성기와 계연은 서로 호감을 보이고 옥화는 성기를 계연과 혼인시켜서 정착시키려 한다. 즉 역마살을 없앨 기회가 온 거야. 성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계연을 결혼시켜가지고 한 군데 이제 눌러 살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느 날 옥화는 계연의 머리를 묶어주다가 계연의 그 귓바퀴에는 사마귀를 봐요. 그런데 자기도 그 부분에 사마귀가 있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옥화 자기도 그 귀 부분에 사마귀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계연을 이뻐하는데 계연의 그 머리를 비껴 손질해 주다 본 게 계연의 귓바퀴에도 사마귀가 난 거야. 이거 유전적인 것도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얘가 혹시 내 동생인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 얘기야 지금. 그리고 최장수 영감을 통해서 계연이 바로 자신의 이복 동생임을 확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옥화도 최장수 영감의 딸이고 계연이도 최장수 영감의 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옥화하고 계연이는 여러분 이복 자매야 자매. 그런데 옥화의 아들 성기하고 계연이가 사랑을 해서 결혼하게 된다면 이건 말이 됩니까? 일륜지상 안 되잖아요. 성기는 조카잖아 조카. 그러면 성기는 계연이라는 자기 이모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잖아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옥화는 최장수 영감과 계연을 떠나보내고 그때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뭐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보내는 거야. 근데 그때 성기는 충격으로 이제 알아두어. 아파. 한동안 아파요.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옥화는 성기에게 모든 사실을 밝혀요. 네가 계연이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성기는 이제 병에서 회복이 되고 다시 엄마에게 성기는
옆판을 하나 맞춰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옆판을 베고 하동으로 떠난 피할 수 없는 역마살의 운명을 지니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여러분 이 소설 이 부분 좀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 선생님 지금 묶어놨으니까 이 부분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떠난 거야. 이제 떠나고 나서 이제 충격을 받았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끝나는 부분이 이쪽 결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가면서 중요한 부분 해줄게요. 개연의 시뻘겋게 상기한 얼굴은 옥화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일심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 몸을 기댄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 빨간 부분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버드나무의 몸을 기댄 성기의 두 눈엔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어떤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부분이 바로 뭐냐? 개연과의 사랑이 좌절된 거예요. 엄마가 반대한 거야. 그걸로 인한 분노,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리고 이제 떠나는 개연이가 뭐라고 그래요? 직접 오빠 편히 사시오. 이때까지도 개연이가 오빠 편히 사시오 얘기하죠. 그러니까 떠나는 개연이도 이때까지는 그 신분 노출이 안 된 거야 지금.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개연이 저만치 가고 있는 항라적삼을 옷을 얘기하죠.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 퍼지는 뻐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즉 떠나고 있는 개연의 모습. 이걸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죠. 이 부분도 여러분 여기서 최 선생님 정리하는 거 보세요. 인물의 심리와 대조되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 배경. 지금 인물의 심리는 어때요? 서로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고 있으니까 슬프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고운 햇빛, 버들가지, 울려오는 뻐꾸기 소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때요?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인물의 심리와 뭐 된다? 컨트레스트, 대조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지가 이거예요. 이별하는 성기와 개연. 자, 이 소설 결말 부분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제가 이제 일부러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개연과의 이별로 아프다가 원래 소설에는 없는 거예요.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해가 바뀌었죠. 우수 경칩도 다지라. 청명 무렵, 청명이라는 것은 이제 4월달이죠. 무렵에 비가 질금거릴 무렵이었다. 비가 조금씩 내릴 때, 질금거린다는 것은 비가 약간씩 조금씩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주막 앞에 들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이제 봄이니까 살구, 복숭아, 진달래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을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계절이 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들의 미음상, 미음 죽이죠. 차려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성기가 이제 죽을 한 그릇 먹은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죠?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엄마 옥화가 성기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강원도 쪽. 강원도 쪽이 뭔지 알아요? 성기 아버지가 사는 곳이에요. 성기 아버지가 사는 곳이 강원도 쪽이에요. 지금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나 대답이 없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지가 뭐예요? 성기의 생각을 물어보는 옥화. 그 다음 볼까요?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고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마음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러면서 여기 얘기하죠.
그 최장수영감은 36해 36년 전 남사당을 꾸며와 이 화개장터에 하룻밤을 놀고 갔다는 자기 아버지임이 틀림없다는 것과 최장수영감이 결국은 옥화의 아버지라는 거죠. 개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에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통정한다는 게 통사정한다는 얘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기의 같은 왼쪽 귓바퀴의 검은 사마귀까지 그에게 아들에게 보여주었다. 결국 이 부분이 뭔지 알아요? 자기 아들 성기에게 네가 개연이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개연이는 엄마의 동생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모와 결혼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 나오죠. 옥화가 개연을 보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6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실제 최장수 영감이 그 얘기를 해요. 앞에 부분에서.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놓을 줄이 알았나. 하도 아슬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이 이제 그쪽에 광야, 전라남도 광양 쪽에 악양이 있어요. 가서 명도까지 불러봤더니, 명도 즉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얘기죠. 명도가 뭐냐면 여러분 신내림 받은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요것도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는 듯이 제잘되는구나. 누가? 명도가. 점쟁이한테 갔더니 점쟁이 요것도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는 듯이 제잘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 옥화하고 개연이가 혈연관계, 이복참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지금 성기하고 대화하고 있는 부분이죠.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서야 인륜이 있는데 어쩌겠냐. 이게 무슨 얘기냐. 인륜이 있는데,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 도리가 있는데 어쩌겠냐. 무슨 얘기냐.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지만 개연이가 이 엄마의 동생이라는 걸 몰랐으면 내가 괜찮다느냐. 근데 그걸 알고서 개연이가 네가 좋아하는 여자 개연이가 나의 엄마의 여동생이라는 걸 알고서 어떻게 차마 너하고 결혼을 시키냐. 인륜이 있는데 어쩌겠냐.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어떻게 너하고 개연이를 결혼시키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디 엄이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즉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뼈만 남은 손, 개연이하고 헤어지고 나서 성기가 밥도 안 먹고 몸이 많이 마른 거죠. 지금 어떤 사랑을 잃고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사정이죠. 아들에게 통사정하는 거죠. 이야기에 의외로 성기는 도로 힘을 얻는 모양이었다. 이제 그 엄마의 말을 듣고 아들이 그걸 수용한 거야.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형형이라는 게 이렇게 불타는 듯한 그런 뜻이에요. 밝은 이런 뜻이에요.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이거 보세요.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여기에 성기의 마음,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거야. 여기.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성기의 그 마음의 변화가 나타난 거야. 여기서 이제 성기의 어떤 그 마음 자세, 어떤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죠. 여기 볼까요?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좋을 대로 해라. 너 좋을 대로 해라. 역시 대답 없어. 여러분 말줄임표 할 때 여러분 점 6개 찍는 거 알죠?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여기 그래서 엄마 옥화의 이야기를 아주 담담하게 듣고 있는 성기.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흐릅니다. 이게 시간의 흐름이죠. 그러고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달포가 뭔지 알아요? 한 달 반 정도. 날짜로 얘기하면 45일 정도.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개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날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이라는 그 산나물이 있어요.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키고 난 성기는 술을 한 잔 먹었어요. 옥화에게, 자기 엄마에게 뭐라고 하냐. 어머니, 나 엿판 하나만 맞춰주 하였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 엿장사들이 엿판을 이렇게 가지고 엿을 팔러 다녔어요. 실제로. 저 어릴 때도 보면 동네에 엿장사들이 이렇게 엿가위질을 하면서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머니한테 엿판 하나 맞춰달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자신의 역마살대로 엿장수가 되어 떠도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야 지금 성기가 지금. 역시 또 점점점.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까지 오지. 엿장수가 되어 떠도는 삶을 살겠다는 성기. 엄마한테 엿판 하나를 맞춰달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런지도 한 보름이 지나 뻐꾸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여기 잘 보세요.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가랑비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장터 삼거리 길 위에서 성기는 그의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엿판을 짜 맞추고 엄마와 하직이 뭐예요? 이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부분, 빨간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 여러분 이 소설에 갈등이 해소되고 이제 희망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거야. 이제 화개장터 삼거리는 이제 되게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장소예요. 화개장터 삼거리가. 그 다음에 볼까요? 그래서 여기 뭐 갈아입은 목양모 고이적삼에 옷을 갈아입은 거야. 명주수건까지 머리에 쩔끈 동여매고 난 성기는 머리에다가 수건을 둘러맸다는 얘기예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옆판을 걸방에서 느직하게 엉덩이 즈음에 걸었다. 옆판을 딱 목에다 걸고 이제 엿을 팔러 가는 겁니다. 이 목판에는 새하얀 가락엿이 반나마 들어있었고 엿가락. 아래 목판에는 팔다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책도 같이 파는 거죠. 간단한 박물이 좀 들어있었다. 여러분 박물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박물장수라고 그래가지고 뭐 바늘, 실, 어떤 실생활에 필요한 그 자잘한 그 생활 살림살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물장수라고 그래가지고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려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그리고 화개장터 가면 여러분 물 그 내려오는 길이 세 갈래의 물이 있어요. 실제로 화개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여기 보세요. 동남쪽 화개장터에서 동남쪽으로 난 길은 하동. 이게 하동이 경상남도 하동이죠. 서남쪽으로 난 길이 어디냐면 구례가 전라남도예요.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최장수영관과 함께 넘어간 삼모퉁이 고갯길은 허부은 햇빛 속에 지금도 환희 장터위를 굽이 돌아 구례 쪽을 향했으나 그러니까 이제 화개장터에서 한쪽으로 동남쪽으로 가면 하동이고요. 서남쪽으로 가면 구례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그러나 성기는 한참 뒤에 몸을 돌렸다. 여기 보면 여러분 개연에 대한 어떤 미련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그의 발은 잘 보세요. 구례 쪽을 등지고 구례 쪽으로 가지 않은 거야. 구례 쪽을 가지 않고 여기 보세요. 하동길을 향해 천천히 옮겨졌다. 즉 옆판을 메고 구례 쪽의 반대쪽인 하동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성기의 어떤 그 역맛길. 그래서 이게 바로 운명에 순응하는 무슨 운명? 역맛살의 운명에 순응이 뭐예요?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볼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어머니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갈 무렵에는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여판을 메고 하동적으로 자기의 운명적인 역맛살의 길을 떠나고 있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떠돌이의 삶을 선택한 성기. 여러분 이 소설 이게 결말 부분이거든요. 배경 화개장터. 이번 홍수에 화개장터가 다 물에 잠겼었어요. 주제 운명에 순응하는 삶. 제가 여기 문제를 놓았는데 문제 하나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작품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여기 보세요. 그냥 복습만 하는 거예요. 성기는 옥화를 떠나 엿장수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렇죠? 그래서 하동쪽으로 여판을 메고 갔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틀려요. 계연과 성기는 자신들이 혈연관계임을 알고 이별했다. 아니에요. 이별할 때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헤어질 때는 성기와 계연이 그 혈연관계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연이가 떠날 때도 뭐라고 그랬어? 성기한테 오빠 편히 사시오. 그 계연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연과 성기가 그 이렇게 이별할 때는 어떤 혈연관계, 즉 성기가 계연의 조카, 즉 계연이 성기의 이모, 이거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충격을 받았던 거야.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야. 여기 볼까요? 옥화는 성기를 자신의 곁에 둘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역마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야. 4번 최장수 영감은 36년 전에도 옥화가 살던 마을을 다녀간 적이 있다. 그때 어떤 여자와의 관계를 해서 옥화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다시 이제 계연이를 데리고 왔던 거죠. 최장수 영감은 그러니까 이렇게 떠돌이 그 장돌뱅이 생활하면서 어떤 한 여인과의 관계에서 옥화를 낳고 또 어떤 한 여인과의 관계에서 또 계연이를 낳은 거야 지금. 그 다음 옥화는 귓바퀴에 사마귀를 근거로 계연이 자신의 이복 동생임을 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한 문제를 하나 여기다 낸 거야. 그래서 오늘은 현대소설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현대소설 김동리의 역마. 역마의 뜻, 역마살. 어떤 사람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운명. 그 운명을 진 이 소설의 주인공이 성기. 성기 어머니 옥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계연이. 성기와 잠깐 사랑에 빠졌던 계연이. 그러나 이 둘 사이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현대소설 역마 결말 부분을 공부했어요.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